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8월 후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뭐 강의도 촬영하고 그리고 이런 캐스트를 통해 우리 제자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참 그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땡볕에 너무 더운데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거구나. 그리고 또 이 영상을 기다려준 우리 제자들한테 또 월간 최적 8월을 통해서 선생님이 D100 격응, D-100 격하게 응원한다 의 줄임말이죠. 이게 매해 돌아옵니다. 거의 D-100은 8월 초 정도에 있는데 뒤에 최적 원래고사는 뭐냐, 원래 이거를 선생님이 준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7월 원래고사를 치른 이후에 실제로 응시했던 한 제자가 선생님한테 DM을 보내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진지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D100 격응에 앞서서, 즉 격하게 응원하기에 앞서서 최적 원래고사에 대해서 이런 질문 혹은 뭐랄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오른쪽 옮겨온 건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뻔한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정말 요새는 안녕한 것만으로도 다행 아닙니까? 안녕하다. 수강생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DM이 올 때마다 약간의 아쉬운 게, 선생님 수강생입니다.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제자입니다. 적자입니다. 그때 이름을 알려주면 그 밑에 답변을 할 때 이름을 불러보고 싶거든요. 이름을. 직접 얼굴 모르고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데 요즘은 그냥 수강생. 그렇다고 이름이 수강생은 아닐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우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앞으로 DM 보낼 친구들은 그냥 이름을 적어주면, 아니 굳이 이름을 꼭 적어라 라기보다는 이름을 적어주면 선생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8월호 메가캐스트 월간 최적 8월호를 이야기하나 보죠. 원래고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안 하게 된 거냐면, 선생님이 원래고사를 소개하는 영상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게 애매하게 비춰질 때 원래고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오면 선물도 준다 이러니까 괜히 우리 제자들한테 선생님이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봐 좋은 의도로 기획된 그런 행사, 이벤트는 맞지만 괜히 자주 얘기하면 생색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민망해서 그 얘기를 그냥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와서 치러본 친구들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원래고사에도 스스로가 알아서 응시 신청을 해볼 것이고, 그래서 딱히 이거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포장해가지고 우린 이런 연구실이다 라고 이걸 알려드리기가 좀 민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금했나 보죠. 오늘 육사 시험을 치르고 원래고사에서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정법 만점을 받게 되었다. 이거 진짜 여기는 선생님 정말 이게 울컥했어요. 첫 번째는 이날도 엄청 더웠어요. 선생님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주말에 상당히 일정이 많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바깥바람 좀 쐬자고 해서, 이것도 기억나요. 그때 러셀 대치, 대치 러셀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에 가서 바람이나 쐬자 해서 올라갔다가 정말 와 진짜 이럴 때 쪄 죽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근데 그날이 육사 혹은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험을 보러 와가지고 원래고사를 심지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본인도 썼지만 비록 신나서 사문을 망쳤다. 근데 망쳤다 해도 이게 엄청나게 망한 건 아니고요. 정법 만점에 비해서 본인이 약간 좀 민망해서 이렇게 적은 듯 합니다.
정법 만점은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모의고사 가방을 소중히 들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한 마음이 크게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 귀한 시험을 왜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실행하게 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자꾸 남더라고요. 잘했어요. 선생님한테 DM 잘 보냈고요. 여쭤보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아. 또 여러 학생이 궁금할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아, 글도 잘 써. 되게 깔끔하죠, 문장이.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뭐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선생님은 항상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만 커리큘럼을 운영하거나 아니 이미 커리큘럼이 완성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법사문 강의를 이제까지 23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우리 제자들한테 어떤 교재와 강의가 필요한지 이게 다 안정화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 조교들이랑 특히나 팀장급 조교들이랑 혹은 연구원이랑 같이 그리고 우리 실장까지 해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 회의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우리 조교들한테도 내봐라, 내달라 이렇게도 하지만 선생님이 평상시에 좀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꼭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뭐 좋다 나쁘다의 느낌은 아니고 선생님은 뭔가를 계속 해왔던 것에서만 익숙하게 하면 좋은데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언가를 또 우리 제자들한테 도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시도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시도를 했는데 뭐 반응이 안 좋거나 뭐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뭐 아니면 생각처럼 그런 기획의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뭐 또 수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컨셉으로 바꾸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요즘 최적이란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냐라고 하면 그냥 강사, 맞는 말이죠. 인터넷 강의 강사, 뭐 혹은 뭐 학원 강사, 맞는 말인데 요즘은 선생님 연구실에 큰 그 글씨로 적어놨어요. 난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건 그냥 강의를, 특히나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여러분은 학습자, 선생님은 교육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분석한 것을 잘 전달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한창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워낙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잠깐만 내가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익숙한 대로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매너리즘이 뭔지 알죠? 그냥 해오던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 관성에 따라서 창의성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크리에이터이자 코디네이터는 무슨 말이냐? 모의고사를 만들 때 그냥 좋은 문제를 실어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적생모 시즌 1부터 4까지 뭐 매 회차마다 문제 구성이라든지 문항 배치, 출제 비중, 정답률, 선지의 구성 이런 것들을 코디한다는 생각을 해보자. 코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선생님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출제진들한테 또 요청하고 그게 오면 취합해서 어떻게 이게 좀 더 여러분이 진짜 이걸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고사를 기획할 때도 검수하잖아요. 검수할 때는 문제에 오류가 없다, 오타가 없다, 끝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법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물어보는 것도 최대한 겹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거라고 해서 막 두 번, 세 번 그 워딩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도 잠깐만 이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왜 갑자기 이게 막 두 번, 세 번 나오지? 그거는 이럴 수 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별도의 출제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한 회차 모의고사로 취합이 되면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 선생님은 코디네이터니까 당연히 조정해야 되거든요. 요 표현은 좀 다른 걸로 바꾸자. 선지가 중복된 거 없이 깔끔하게 바꾸자. 그 다음에 이 워딩은 평가원이 직접 쓰는 워딩이 아니다. 즉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평가원이 쓰는 워딩으로 좀 바꾸자. 이런 걸 선생님이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코디네이터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강의를 이어왔는데 올해 초에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 말에 적자 워너비 파티를 안 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적자 워너비 파티 수능 끝난 이후에 우리 제자들 얼굴 보고 연극도 보러 가고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우리 조교들도 다 같이 가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 뭐 사진도 같이 찍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사인도 하고 근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긴 한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좀 더 이 친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한데
그 초대된 친구들이 거의 한 100명 돼요. 적자 워너비 파티에서. 근데 시간은 제한적이죠. 그러면 맛있는 걸 먹을 때 선생님이 테이블에 앉았다가 뭐 한 2, 3분 이야기하다가 다음 테이블 넘어가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선생님만 정신없는 게 아니라 막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그냥 잠깐 선생님 얼굴 보고 끝! 잠깐 이야기 나누고 어디서 왔어? 뭐 청주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 왔구나. 끝!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실의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예산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인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원을 수능 끝나서 고생한 그런 제자들한테 그런 적자 워너비 파티를 통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자원을 잘 아끼면 오히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 달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원래고사를 통해서 제자들도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냥 시험 치른 다음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탑재한다든지 뭐 아니면 해설지를 좀 보게 하면서 좀 더 깊은 공부가 지속되게 할 수 있다면 수능 끝난 이후에 무슨 뭐 팬 모임처럼 그러니까 팬 모임처럼 만날 게 아니라 수시로 더 자주 보자.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의 역량을 총 집중을 해서 매달마다 공부가 지속될 때 여러분이 좋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이 다소 부족하다 그러면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용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꺾여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이 점수가 안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3월, 4월, 5월 원래고사 치르고 그 다음 또 9월 모의평가 대비하기 위해서 또 뭐 6월, 7월, 8월 이 원래고사 치러 가면서 실력이 점점 좋아지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만들자 라고 해서 기획했던 거고요. 일단은 당장 3, 4, 5, 6, 7 와 벌써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상당히 의미 있게 치렀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일산에서도 치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뭐 왜 저희 지역은 안 해주십니까? 해서 특히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동 멱살 잡을 기세로 왜 안 와? 그 다음에 가장 멱살을 잡힐 가능성이 큰 쪽이 평촌 지역입니다. 평촌 지역은 심지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이 뭐야 뭐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고사를 안 치러.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안 치르고 싶어서 안 치르는 게 아니라 그 학원이 막 규모가 엄청 큰 학원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전문 학원이라서 원래고사를 신청해서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진짜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핑계 같고 그러지만 이 원래고사가 실시가 되려면 각 학원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 학원마다의 예를 들면 아니 있는 강의를 빼가지고 대형 강의실을 원래고사 때문에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치러셀 학원은 정말 이제 감사한 게 뭐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 그냥 빼두시더라고요. 이제는 매달 말에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은 그냥 뭐 원래고사 치르시겠지 해서 이제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원래고사를 치르게 되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이런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가끔씩 이거를 좀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지방 출신이고 뭐 그 당시에 뭐 사교육 이런 것은 뭐 꿈도 못 꾸는. 선생님 인강이라도 들으시죠.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인강을 듣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없는데 있긴 있는데 인터넷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만큼의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EBS 강의도 인강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진짜 뭐 비디오 테이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방송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전체 강의가 비디오 테이프로 학교에 오면 그걸 선생님은 방송부니까 되게 큰 혜택을 받은 거죠.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때마다 볼 수 있는 인강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는 이유는 그 지방에서 뭐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컨텐츠가 부족하고 뭐 수도권에는 컨텐츠가 넘치고 이런 지역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주로 강의하는 곳은 당연히 수도권 특히나 대치에서 강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선생님한테 응원을 직접 받고 싶은데 그래서 실제 요 모의고사를 치러보면 제주도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요. 어디들 양구에서 온 친구도 있죠. 평창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마산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뭐 등등 다양합니다. 뭐 광주광역시 뭐 아니면 대구광역시도 올라와서 시험 치렀던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의 성적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멀리서 왔다는 것이 대단하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고 선생님이 정말 야 너 대단하다 이런 게 되게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까지 치러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가방은
뭐 참여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너무 흔해지게 되면 뭐 별로 큰 자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키트는 다 선물로 주고 모의고사 가방은 만점자 뭐 혹은 뭐 1등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최근에 참 안타까웠던 건 7월 원래고사 때는 선생님이 직접 우리 제자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 그때 수업이 잡혀버려서 수업하러 가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미리 공지하기도 했어요. 근데 야 그래도 시험 치를 때 가서 우리 제자들 열심히 하러 왔구나. 파이팅 하자. 자 30분 고! 이걸 선생님이 직접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8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원래고사 이제 3번 남았는데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뭐 내년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뭐 내년 커리가 뭐 전혀 궁금하지 않은 혹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린 계속 이걸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직접 치른 친구들도 알죠. 거기에 시험지가 상당히 좀 독특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건 진짜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기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대치에 있는 한 학원 원장님께서 그런 원래고사 치른다는 소식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그 시험지에 좀 독특한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약간 뭐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대뜸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런 건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그건 다 제가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라고 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선생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말을 한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낸 걸 이걸 실현시키는 우리 연구실이 진짜 대단하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출판사가 정말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되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걸 누군가가 에이 뭐 굳이? 생각해보세요. 원래고사도 처음에는 뭐 굳이? 이런 반응이 많아버렸다면 선생님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와 우리 뭐 팀장들, 뭐 실장, 그 다음에 우리 조교들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강의 들었던 신규 조교들은 정말 좋겠네요 하니까 자 한번 가자 해서 뭐 수능 키트도 만들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디자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또 인쇄도 열심히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배송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너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이디어 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현실화시키는 즉 그러니까 아이디어 혹은 꿈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게 기가 막혔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뭐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에 지금 벌써 한 절반 정도를 이 원래고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버렸는데 그 얘기는 8월 30일 토요일 날 일단 확정된 게 대치와 또 오랜만에 부산과 대구에서도 치러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 9월 모의평가 직전이다 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기대도 많이 할 텐데 구체적인 일정과 뭐 신청 방식은 또 메가스터디와 인스타그램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최적이라고 하는 사람과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사이에 우리 연구실이 있는데 연구실은요 해왔던 것에만 익숙해 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편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 강의할 때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시작부터 항상 말씀드리죠. 언제나 네 편이라고. 근데 그 네 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누구랑 싸울 때 다른 사람 편들지 않고 너 편들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강의 기획부터 교재 개발할 때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생각하겠다는 뜻도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제자들한테? 그럼 이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디백 격응으로 가겠습니다. 100일 남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가 100번 반복되면 그냥 수능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되게 좋은 사고방식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게 딱 D-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D-Day가 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일이죠. 그러면 이 시기에 딱 요 시기에 너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요때로부터 정확히 100일 전 D-200 이때가 언제쯤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한 3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말에 내가 뭐 했을까?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나서 뭐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당시에 첫 학력평가다 보니까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적이 딱 나왔는데 막 와! 흐뭇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DM도 보내고 스토리 공유도 하고 했던 건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시간, 이 시간으로부터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수능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왜 너무 더워 라고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 이 더위가 계속 가진 않죠. 당연히 8월달 내내 더워요. 그건 확실합니다. 9월달 덥습니다. 근데 9월 중순 지나기 시작하면 아침 저녁에 공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수능의 냄새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아침 저녁에 쌀쌀해지면서 이제 계절 감각이 돌아오죠. 잠깐만 반팔로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 저녁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 표현으로는 콧구멍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긴장되고 뭔가 이게 쉽게 형용할 수 없는 그 뭔가한 그 느낌이 들면서 잠깐만 이제 전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100일의 전사, 70일의 전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좋아요. 100일의 전사든 70일의 전사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 전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말 그대로 정말 전사면 누구랑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전사니까 누구랑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가원? 그러려면 최소한 평가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면서요. 백전백승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맨날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그전까지 뭐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고 왜냐면 교육과정 및 평가원이니까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고 평가하는 스타일도 알아야 되고 뭐 출제 비중 뭐 등등. 그래서 결국 내가 왜 공부하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딱 100일 남은 이 시점에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사치라고 생각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공부가 뭐 여러분식 표현으로는 하나의 기세일 수도 있고 선생님식 표현으로 한다면 이거는 에너지가 분명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는 당장에는 여러분이 뭐 등급이라든지 뭐 100분이라든지 뭐 점수, 원점수, 표준점수 뭐 등등 이 숫자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데이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본질적으로 간다면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선생님이 이제까지 살아올 때 뭐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은 안 되지만 근데 확실한 건 공부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것저것 배우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나는 평생 그냥 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플러스 공부하다 죽는다. 근데 그게 특정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냥 뭔가 배우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져요. 뭐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뭐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인생 길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때까지 직업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다 그런 기간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도 비춰지긴 하는데 여러분의 활동 영역 자체가 정말 이건 뭐 선생님이 어릴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건 중요하죠. 그전까지는 상당히 모호하고 흐릿했던 것이 어느 순간 뚜렷해지면서 선명해진다는 그 느낌이 빡 올 때 내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그 다음 선생님한테 사회문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내가 내년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혹은 지금은 내가 다시 도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뭐 재수학원에 속해 있다.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만을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인간은 준거 집단을 가질 수 있고 이 준거 집단, 말 그대로 내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그 준거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인간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이어트 인간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거고. 지금 현재 12kg 뺐습니다. 12kg 이상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12kg 살짝 넘게 뺐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을 일치시키는 과정으로서 근데 지금 현재 이 준거 집단을 어떤 특정한 대학교로 설정한 친구도 있겠지만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로 설정한 친구들도 꽤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아니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다가 상당히 중요한 공부에 자극 포인트가 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또 조교들한테 되게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선생님만 잘했다고 해서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다. 이건 아니고요. 뭐 질답 게시판을 통해서 뭐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야, 저렇게 진짜 친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는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냥 저쪽 사회탐구 연구실. 이 과정에서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슬럼프를 이겨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원래 운동 용어예요. 운동 용어. 슬럼프라고 하는 건 어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를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갔어? 학교에 갔어? 학원에 가서 앉아있긴 한데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슬럼프가 왔다. 그럼 그럴 때일수록 목표가 구체적이면 그 슬럼프 시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이 시기에 심리적 하한선 낮추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 초에 세웠던 그 목표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대학교일 수도 있고 등급일 수도 있고 그게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좀 낮추자. 에이 뭐 이런 정도 대학교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을걸? 이렇게 낮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낮추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수능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심리적 하한선을 낮추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좋은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미래에 펼쳐질 내 모습. 난 대학 가서 악기도 배울 거야. 공연 무대에도 한번 서보고 싶어. 아니면 나 대학 가면 나는 내 기록을 담은 뭐 유튜브를 뭐 개설해 보겠어. 혹은 뭐 블로그를 개설해서 내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뭐 등등. 내가 프로냐 아마추어냐를 따질 때 항상 물어보면 선생님은 프로고 저는 아직 아마추어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프로죠. 선생님이 이해하는 바로 따지면 이 프로는 직업이란 뜻이고요. 아마추어는 취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가 지금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직업이 공부인 사람들은 학자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마인셋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프로다.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밥을 굶는 운동선수랑 똑같이 운동을 못하면 내 연봉이 깎일 것이고 나를 불러주는 어딘가가 없으면 나중에 나는 밥을 굶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구나.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 뭐 취미로 하고 있는데 꼭 내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돼? 재밌으면 됐지 뭘. 여러분 정말 공부가 그럴까요? 공부 재밌으면 됐지 뭘. 그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위로 아닌가요? 위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어찌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뭐 선생님의 성격이 모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덤비는 사람에게 야 결과보다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어필이 안 됩니다. 이거죠. 결과가 좀 안 좋았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 하는 위로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를 원하고 최고의 퍼포먼스 그 다음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싶은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만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뭐 꼭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유는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강의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너 잘하고 있어 힘내자 자 넌 최고야 이것보다 선생님의 응원 방식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만점 혹은 1등급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이 성적을 내보는 그 경험 속에서 야 진짜 공부가 재밌는데? 최적의 강의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가 재밌어서 듣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니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효능감이라고 하죠.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지는 거.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 최적이라는 사람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그냥 강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점수로서 보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좀 더 빠르고 바른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맨7 기삼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멘탈이 7, 기술이 3이다. 근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멘탈을 챙기자. 야, 나 멘탈 챙겨야 돼. 자, 멘탈 챙겨야 돼.
멘탈 챙겨야 돼. 그럼 멘탈이 챙겨지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최소한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똘똘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니까 뭔가 자기한테 부족하거나 무언가 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너무 밤에 더워서 잠이 안 와요. 그럼 그냥 잠이 들 때까지 그냥 뻐기는 게 아니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선생님 저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뽕에 차는, 여기 써줘, 뽕이 차오르는 그 문구 워딩을 만들거나 입장곡도 정하거나. 선생님은 진짜 입장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벌써 귀에 들려. 둥둥둥둥 타 하는 순간 이제 저 멀리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선생님한테 환호하는 건 아니고 그 노래를 만든 밴드한테 환호하는데 뭐 뭔 상관이야. 그 환호 소리가 지금 강의실에서 최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그냥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기타 소리가 이제 덧대지면서 그럼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 보컬리스트가 뛰어가는 거예요. 막 휘 이제 보니 그게 야, 내가 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응원군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 응원군은 많습니다.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여러분 동생 여러분을 격하게 응원할 겁니다. 근데 그 응원하는 방식이 좀 서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부모님도 당연히 처음 아니십니까? 처음? 뭐가 처음이냐면 너라는 아이가 수험생인 게 부모님도 처음이에요. 저희 언니 수험생이어서 우리 부모님은 처음이 아닌데 아니죠. 너라는 아이가 수험생인 게 처음이라고요. 언니는 언니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다시 도전하는데요. 그것도 처음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현역 때 입시를 지켜보는 부모님도 처음이었고 이제는 다시 도전하는 그 자녀의 입시를 지켜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선생님 그게 어떻게 처음입니까? 현역 때 감성이랑 다시 도전할 때 감성 여러분 다르죠? 그러면 그 감성이 다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감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혹은 최적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다. 한참 부족한 어른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때 특히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그게 막 서러운 거야. 엄마는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엄마도 엄청 지금 후회하고 계셔. 혹은 어머니가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그건 무슨 여러분식 표현으로 감다떨이라고 하나요? 감다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끼리의 약간의 그 소통 방식에서의 나오는 그런 서운함 이런 게 있다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저번에 이거 되게 서운했어요. 엄마가 정말? 나 몰랐는데 앞으로 조심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처음이라고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할 겁니다. 내 동생도 나라는 형이 됐든 오빠가 됐든 언니가 됐든 누나가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입시를 치를 때 그걸 지켜보는 동생도 처음이다 보니 쓱 와가지고 누나 응원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능날 딱 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누나 100점 맞아? 이 자식이 지금 수능을 100점 맞아. 수능이 100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동생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다 마치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다 마치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누나 힘내라는 뜻 아닐까요?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많이 먹고 배탈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 여름에 수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먹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양소를 고루고루 챙겨 먹어야 된다라든지 야식은 먹지 않는 겁니다. 야식 잘 챙겨 먹어라 아니고 맵고 짠 거 또 줄이시고 잠도 잘 잔다. 나 오늘 잠 잘 자야지 한다고 잠이 잘 오는 게 아니라면 숙면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않겠다라든지 알람만 딱 맞춰놓고 저 멀리 둔다라든지. 그 다음 선생님은 실제로 이 7번으로 수능 때를 버텼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괜찮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대학만 가봐.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대학에 가면 어차피 선생님은 자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취방도 그냥 똑같은 어떤 방 한 칸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면 냉장고에 이제 성인이 될 거니까 냉장고에 캔맥주를 쫙, 그 다음 선반에 먹고 싶은 것들을 쫙, 이런 상상을 하고, 그 다음 내 공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자취방이 공부방인데 그게 아니라 책상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옷걸이 이쪽에, 그 다음에 선생님 악기들은 여기다 놓고 막 이런 뭐 되도 않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야, 너 지금 뭐 대학을 갔니? 그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을 해? 아, 근데 그런 구체적인 상상을 하면서 되게 그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선생님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나요? 라고 한다면 당장 대학 갔을 땐 안 됐는데 선생님이 전역하고 나서는 실제로 그런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실제로 몇 년 늦어지긴 했지만 전역하고 나서 선생님이 또 이제 학원에서 나름 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던 그때에 자, 이제 내 목표를 이뤄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밴드 연습실도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들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텼던 그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는 지금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진인사 대천명. 일단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자. 이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얘기인데 불효불굴 자강불식이라고 읽거든요. 흔들림 없이 굴하지도 않고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쉼 없이 나아가자.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는다. 선생님 쉬는 시간도 없이 어떻게 공부하나요? 가 아니고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적자들 편에서 끝까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울 뻔했는데 선생님 연구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었던 조교인데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이제 빠이빠이 한 거죠. 빠이빠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연구실에서 나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한번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과가 원래 옛날로 따지면 법학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법학과가 없는 학교들도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제 없죠. 그래서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과의 특성상 후배들이 정법을 그렇게 많이 선택했던 그래서 대체로 뭐 누구의 강의를 들었는가 살짝 물어보니까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좀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저 언니는 최적쌤 연구실에서 일을 했던 언니야 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와서 최적쌤 그 연구실에서 일을 하셨다면서요 라고 이제 인사도 하고 아는 척을 하길래 그래 라고 하니까 되게 큰 자랑이 되었다. 그건 진짜 감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자랑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문장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2026학번으로 만나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대학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까지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가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정말 정말 재밌을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세계의 크기는 다를 것이고 그 세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제까지 선생님이 지켜봐왔던 그런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세계를 키워 나가더라고요. 정말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지켜볼 때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을 또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D-100일을 맞이하여 격하게 응원합니다. 항상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